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이미 만추에 푹 젖어 들어있는 바로 이날, 가을 남자. 긴 코트 자락을 펄럭이면서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스튜디오로 들어오신 신해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넥스트 신해철입니다. 네. 넥스트 씨 나오셨습니다. 그럴 걸 괜히 신해철 씨로 했다가 그냥 처음부터 야단 맞네요. 저 그동안 머리가 더 많이 길었어요. 그동안 머리를 저 위쪽으로 해서 묶고 다니다가 위쪽으로. 네 예. 그러다가 좀 밑으로 묶다가 심심하면 풀고 막 그랬더니 예. 특히 풀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예, 길렀냐고. 많이 길었더라고요, 지난번에. 근데 계속 묶고 다녔더니 계속 가발인지 알아가지고 나 길렀어 그러면서 풀고 다니고 그랬어요. 예, 잘하셨어요. 아니, 요즘번에 그 내일은 늦으리 환경보호 특집 공연 때, 예, 정말 돋보였어요. 신해철 씨의 머리가. 좀 심했다고들. 아니, 정말 아주 멋진 모습이었어요. 흔히 가을을 뭐 남자의 계절이다라는 상투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 넥스트 멤버들 아니었으면 신해철 씨는 큰일 날 뻔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명이서 이렇게 뭉쳐져서 앓으면 훨씬 좋으니까요. 네, 뭐 가을 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남자들끼리 여럿이 있으니까 예. 그냥 뭐 남자 냄새, 발 냄새 사이에서 가을에 그 뭐 낙엽 향기라든가 이런 건 간 데가 없고. 네, 그렇군요. 오늘 토요음악 특선, 특히 일부 시간에는 아주 하기 애매하다 못해 하기 애매한 순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푸른 하늘 두 분, 그리고 해바라기 두 분 계속 떨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 조금만 벗겨봅시다 해서 좀, 예, 솔직한 면들을 듣다 보니까. 근데 긴장되는데요. 오늘 옷을 네. 아시고서 두툼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뭐 코트 안에다가 양복 상의도 있고 조끼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벗어도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저 신해철 씨 어머니랑 늘 같이 지내시잖아요. 뭐 당연한 질문인가요? 네. 또 그 외에 동거하시는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 아버지 어머니 예, 계시고 그리고 누이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2살 위인데 네. 그래서 누나랑 저랑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누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아, 내년 봄에 드디어 웨딩 마치를 예, 올립니까? 폐차가 앞에서 한 대 지나가면 이제 세단이 지나갈 준비가 돼 있죠. 세다니요. 예. 오늘 그래서 신해철 씨의 조금만 복겨봅시다라는 순서에서 큰 도움을 주실 분으로 제가 그 동거하시는 일가족 중에 어머님께 좀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난감하네요. 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잘해 주셨대요. 네, 극진한 저 진수성찬을 곁들인 그 식사 대접과 함께 예. 어머니가 저 음식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신경 쓰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면은 그 주위에 항상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제 주위에 모였어요. 제 도시락 도시락 반찬 반찬 때문에. 때문에. 제가 가장 화려한 도시락 반찬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경우에 굉장히 본인은 억울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저 1층 복도랑 2층 복도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 다니면 결국 제가 혼자 다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열심히 드시고 오늘날의 신해철 씨는 무척이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가족 관계를 여쭤봤고, 그럼 저 일남 일녀니까 네, 외아들이란 말이죠? 네, 쉽게 하는 얘기로. 네. 뭐 어렵게 얘기해도 외아들인 마찬가지지만. 그럼 귀여움을 독차지하셨을 것 같아요. 성장하시는 동안에.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내면서 장남이면서 이런 셈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둘 중에 어느 걸로 키울 거냐. 그래서 얘는 장남으로 키운다. 그래서 뭐 길에서 넘어지면 굉장히 차가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면서 일어나. 그래서 잉잉 울고 이제 계속 덤벼보는 거예요. 일으켜주지 않을까. 근데 끝끝내 안 일으켜주면 막 창피하고 무안하고 이제 와서 일어서긴 억울한데라는 표정으로 그냥 일어났어야 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0남매 중에 장남이시거든요. 그래서 와. 고모 삼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시집장 가고 그런 형제들이 많아서 어렸을 때도 집에 고모 삼촌들이 최소한 제일 적을 땐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볼 때는 오히려 대식구에 가까웠었고, 예, 그러네요.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 삼촌은 저랑 불과 몇 살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맨 막내 고모는 저희 누나보다 1살 위에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예, 관계네요. 밖에서 볼 때는 자매 같기도 하고 그런 예. 거였죠. 그럼 아버님이 장남이신가 봐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속을 태워드렸다던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런 경우. 그 뭐 남자 녀석들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 속 안 썩여 드리는 애들은 없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마음고생을 무척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예, 국민학교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애가 이상한 애니까 그땐 정상이었고 예. 중학교 때도 착실하고 공부도 뭐 그런 대로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그냥 어쩌다 음악을 하겠다고 고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였죠? 그 밴드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인지 알고 방심을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분위기로 점점 흐르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완고하시고 그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해철 씨의 한 20년 후를 그냥 연상하면 되잖아요. 아우 글쎄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 거꾸로겠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음악하지 말라고 저를 야단치신 예, 거였지만 예. 전 제 아들이 음악 안 한다 그러면 때려줄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뭐 하지 마라는 거 이외엔 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오늘은 예. 아버님 저 심경까지 헤아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어머님이 어머니하고. 오늘 굉장히 하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어머니 속을 태워드린 기억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한다. 네. 이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다. 근데 어머니 그 외에 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걔가 어렸을 때부터 밤낮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러는 대신에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요. 아마 중고등학교 한 6년을 지각을 했지 싶어요. 매일.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려면 뭐 한두 번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고요. 결국은 이제 뭐 일어나면 그때부터 뛰어도 지각이죠. 아, 참 정작 속상하신 부분은 이런 생활 속에서 녹아 있는데 본인은 무슨 큰 뭐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악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뇌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안 일어나 가지고 애태우셨대잖아요. 그거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그래서 평상시에 저 신해철 씨 눈의 모습이 그러니까 잠에서 약간 덜 깬 모습이어서 그런가요? 그 잠자는 건 진짜 해결이 안 돼요. 네. 저는 그 늦게 자는 건 얼마든지 늦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잠 안 자고 버티는 거는 네. 뭐 이틀이고 3일이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잠 들었을 때 일어나는 거 이건 악명이 너무 높아서 네. 이제는 뭐 저희 멤버들이나 제 매니저분들도 스케줄이 있으면 구태여 저를 깨우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는 채로 그냥 들어가지고 차에다 짐짝처럼 싣고 가서 이제 일이 시작되면 지가 깨든 말든. 네.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원양어선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런 비유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시려가는 참치죠. 뭐. 대학 들어가서는 뭐 지각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예, 그래서 오히려 자유니까. 아침 강의 같은 거는 그 출석 미달해서 F 맞은 거 참 많았어요. 네. 이 창피한 얘기인데. 출석 미달 때문에 순전히 네. 그렇죠? 네. 네. 그죠. 대학가요제 통해서 데뷔한 게 몇 년도였죠? 대학가요제? 1988년 12월 24일이었죠. 88 꿈나무. 88년도에 마지막을 장식한 신해철 씨와 뭐. 88년을 마지막을 장식한 88 뗄나무. 그게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이제 음악 활동 정식으로 시작하셨던 거였죠? 네. 그러면은 대학가요제 통해서 데뷔를 했으니까 88년도면 이제 넉넉히 졸업을 하셨음직한데 지금 적을 어디다 두고 계신 인간적인 건가요? 약점을 찌르시는군요. 지금 적을 어디다 두고 아직 계시죠? 졸업 못했어요. 예, 몇 학년이십니까? 신해철 씨 몇 년째 학년? 4학년. 4학년이세요? 그 학점 수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예. 후배들이 저 부를 때는 4학년 대우 2학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언제쯤 졸업을 할 예정이세요? 지금으로선 요원한데요. 그러니까 졸업을 할 생각은 있으시고요. 아니요. 생각이 없다. 하면 좋죠. 근데 네.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까 밖에 가서는 안 하려고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으시대요. 아. 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며칠 전에 가서 학교에다 휴학계를 내고 왔거든요. 난 내 생각에는 입학이 어렵지 대학은 드라마 가면 누구든지 다 졸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졸업을 못하니까 요새 남의 집 애들 그 졸업식 때 가서 보면 부럽더라고요. 야 너도 정말 사방모자 좀 한번 써보는 거니 어떻게 하는 거니 좀 졸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 학기 때마다 처음에는 엄마 내 이번 학기에는 꼭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도록 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할게요. 이래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스케줄이 밀리다 보면 학교를 자꾸 결석하잖아요. 몇 번 지나가면 엄마 이제 나가봤자
이제 성적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결국 그러면 그 학기를 못 해요. 아이고. 그게 번번이 몇 학기를 계속 그랬어요. 게다가 또 그래서 지각은 내가 아예 정말 이번에는 가가지고 내 손으로 가서 휴학기 내고 왔어요. 글쎄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것 같아서 벌써 졸업을 했죠. 그러면 네. 내 마음 같았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다 음악 그만두고 공부하고 나서 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애들이 뭐 하도 자기 개성이 강하니까 지 말로는 그러네요. 언젠가는 지 아들 졸업하기 안에 저도 졸업을 하겠다고. 와, 그 아주 멋진 표현인데요. 아, 어머니 주체. 아니, 어머님한테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정말 솔직하시고 말씀도 참 아주 그 기승전결을 딱 맞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게 어머니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성격이 조금 사근사근하신 편이고, 예. 그 사교성도 좋으시고 그런 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은 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음악하고 뭐 반대하고 집에 들어서 기타 부셔진 거 보고 울고 그럴 때도 네. 둘이 이제 밤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친구처럼 얘기하던 기억이 나요. 예, 어머님과 그렇게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시대의 모자 관계라는 것이. 네. 어머니께서는 빨리 좀 졸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신해철 씨가 뭐 그에 부응해서 잘 하시겠죠, 뭐. 졸업하시게 되면 연락 예. 주세요. 졸업장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사각모자 옛날에 쓰지 않았었느냐. 예, 언제? 유치원 졸업 때 찍은 사진도 있는데 똑같은 사각모자인데. 예. 머리 크기만 조금 달라졌다 예. 뿐이지. 예. 하여튼 졸업장 받으시면 이렇게 복사 한 장 해서 저희 앞으로 보내주세요. 졸업장 만일 받게 되면요. 예. 금으로 도금을 해서 놔두려고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뭐 가을에 외로움 타는 계절이지만 뭐 넥스트는 서로의 그 채취와 양말 냄새 이런 거 속에서 뭐 그윽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때쯤 되면은 왜 남자분들은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흔히 하시잖아요. 네. 절친한 여자친구를 혹시 그게 가까이 좀 두고 계시는지. 힘든 게 그러니까 연애도 몇 번 해봤는데 뭘 이렇게 얘기해. 해봤는데 자유직업 좋게 말해서 이제 자유직업인데 예. 이런 직업을 하게 되면서 그 여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결혼 상대자로서 만나는 나이는 사실 아직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만나다 보면 그 여자 쪽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돈 잘 버는 남자친구라던가 예. 아니면 뭐 대단한 집의 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쇼핑 다니고 영화 보고 손잡고 다니고 그리고 뭐 버스 정거장에서도 남 눈 의식 안 하고 입도 맞출 수 있고 이런다면 좋겠고.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아니 충격적이야.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있어 머리 쪽이 갑자기 지금 이상해. 뇌동맥 쪽에 자꾸 지금. 예, 제 입장에서는 뭐 그 남 눈 무서워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 아무래도 그런 자잘한 행복 같은 것들을 제가 가져다 주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예, 제 때문에도. 시간도 그렇고 또 제가 의식 안 해도 상대방도 의식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몇 개월간은 서로 참고 견딜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떤 그런 처음에 그 눈먼 감정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모든 걸 안정된 파악하게 그런 될 때. 사이가 될 때쯤 해서는 이미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음악하면서 여자 문제는 바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해두는 이상형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영화 속에서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현실하고 영화는 틀리기 때문에 네. 영화에서처럼 어떤 멋있는 연인을 원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성질이 굉장히 그 아침에 못 일하는 거나 그런 걸로 보면 느슨하면서도 네. 굉장히 좀 격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 쪽에서는 조금 침착하고 성격이 좀 안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예.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음악을 이해하고 자기도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네. 제가 음악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신해철 씨 얘기는 이해가 쉽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형인지 알겠어요. 근데 뒤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영재 씨라 그러는 어머니 희망사항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자친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부악! 그런데 내가 보면 어머니 안 돼. 제가
직업도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누가고 그렇게 깊이 사귈 만큼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사귀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난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족들한테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만은 아주 그냥 튼튼한 며느리를 얻어줘가지고 평생 좀 안 아프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런 게 희망인데 아이고 뭐 걔가 어디 뭐 내 말 듣겠어요. 아유, 어머님 말씀 들어야죠. 신해철 씨가 또 알고 보면 효자인데 정말 튼튼한 이 강주하신 보니까 영자 씨를 마음에 두고 그런 스타일. 아, 좋겠다 그러시던데요. 저기 예. TV에 한번 보시더니. 아유, 그리고 아주 영자 씨가요. 성격도 좋으시고 얘기도 그러니까 재밌고 모든 조건이 다. 음악도 잘해야 하니 노래도 잘해요. 심지어는. 근데 정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다정다감하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신해철 씨 노래는 뭐 아드님 노래니까 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가제는 개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곡을 좀 저희가 부탁을 드려봤어요. 근데 사실 좀 중얼거리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 소절을 불러주셨는데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님 음성.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아니, 이 아주머니가 시킨다고 다 내 하셨네. 소년 시절에 바랐던 꿈을 신해철 씨가 어머님 음성처럼 막 거기까지 고왔어요.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신해철 씨가 어머님 음성 닮았어요. 아, 참 고운 부분만. 괴롭습니다. 지금. 네. 저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신해철 씨 어머님의 흐린 창문 사이로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를 들으셨는데 이 노래 제목이 우리 앞에서 이 끝나갈 때. 예. 신해철 씨가 음악 나가는 중에 굉장히 뭔가 고뇌하는 듯한 표정을 끊이지 않고 짓고 계셨어요. 저희 그 조금만 벗겨봅시다라는 순서의 특징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점점 그 풀이 죽는다고 할까요? 그런 표정으로 해서 나중엔 어깨가 푹 처져서 나가는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운 감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의례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괜찮은데요. 예. 이번에는 신해철 씨 외모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헤어스타일에 관해서 또 의상에 관해서 얘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윤상이가 제 제일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보고 얘기할 때, 야, 신오바 해서 예? 오바 한다고. 오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신승훈 씨도 친하시죠? 예. 신승훈 씨 얘기도 해주세요. 신승훈 씨는 저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동병상련이니까. 제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쪽 화제에 대해서 저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서로 피해 의식을 갖고 있군요. 왜 그러냐면 신승훈 씨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저 이렇게 쭉 또 친구들 얘기를 하다가 네. 신해철 씨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신해철 씨도 신승훈 씨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네. 두 분의 또 사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승훈 씨는 저 만나면 그 데뷔했을 때 얘기 자주 하죠. 예. 자기 촌스러웠을 때 얘기. 그때 참 인상이 좋았었어요. 지금도 인상도 좋고. 지금도 물론 좋은데 네. 지금은 이제 세련됐으면서 좀 좋아진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용될 줄 몰랐어요. 와, 또 어디서 신승훈 씨 방송 들으면서 또 귀가 좀 간지러울지도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음악 한다길래 믿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직업도 전혀 뭐 예술 계통이다라는 건 생각을 못했었고 네. 뭐 육체노동이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 힘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뭐 힘보다는 어쨌든 예술 쪽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네. 그럼 신승훈 씨 얘기를 여기서 좀 접고 신해철 씨의 이제 외모에 관해서 우리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그 머리도 그렇게 기르고 옷도 그렇게 별나게 입고 그냥 뭐 나는 그런 거 안지까지 그렇게 귀걸이 그런 것도 여자래도 내가 별로 안 해봤는데 뭐 그런 것도 달고 그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네.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뭐 생긴 거는 남자가 뭐 인물 뭐 잘라서 뭐 하겠어요.
그냥 키나 좀 더 컸으면 좋았는데 나 닮아서 작아가지고 좀 그 점이 섭섭해요. 네. 아, 근데 어머니께서 얼굴은 뭐, 그 잘생겼다는 말씀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님 보시기에 그런 거 우리 아들 같았는데. 너무 잘났다. 아니, 정말로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요. 아니 뭐 얼굴 잘나다면 소용없다고 그러는. 아니, 근데 진짜 귀걸이 왼쪽에 십자가 귀걸이 지난번 공연 때 보니까 하고 나오셨던데 네. 언제 구입하셨어요? 몇 번 이렇게 달고 다녔더니 예. 팬들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머리 묶는 끈 종류하고 액세서리 종류는 전부 사는 경우가 없고 네. 저희 멤버들 전원이 다 이렇게 줄줄이 통에 넣고 고를 수 있을 정도로들 와. 보내주세요. 아니, 그럼 귀에 흔히 피어스 이어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귀에 귀 바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뚫으셨습니까? 뚫으면은 족보에서 지워져요.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예. 귀를 뚫거나 그러면은 두통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면 되는데. 전혀 제 속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요. 예,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그리고 귀 뚫는다는 건 제가 좀 싫어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신해철 씨는 장차 미래 꿈이 뭐였었죠? 그때는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마징가 제트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거였고 나중에 물론 나이 든 다음에 이제 마징가 제트가 일본 로봇이다라는 걸 알았을 땐 좀 배신감을 느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지금도 얘기하시는데 뽑기 장수를 저 그 골목 가면은 설탕 녹여서 예, 있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별 모양도 찍어주고 예. 그 이렇게 그 별 모양 잘 잘라야 예, 돼요. 그대로 잘라서 하면 하나 더 주고 뭐 그러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자르는데 네. 꼭 마지막 구퉁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애석하게. 예, 해석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돈은 없는데 침 계속 흘리고 있는 애 보면 야, 너 이거 가지고 절로 가 이러면서 하나 주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서 그 뽑기 장수가 엄청난 권력자로 보였죠.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뽑기 장수가 되길 원하셨었는데 신해철 씨가 장성하면 바로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림을 그리면 맨날 그렇게 무슨 로봇 같은 걸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무슨 엄마 뭐 설거지도 도와주고 시장 바구니도 날라주고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든가 맞아요. 무슨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난 걔가 과학자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린 집안 안에 사돈네 팔촌도 진짜 이렇게 뭐 음악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죠. 이런 걸 하겠다 그럴 줄은. 네. 그러니까 뭐 신해철 씨가 한마디로 큰 인물이 난 거죠. 대중적인 스타. 아니 정말 요즘에는 아이들도요 물어보면은 스타된 탤런트 가수 꿈이라고 다 그래요. 저희 집안 어른분들은 큰 인물이 났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큰 돌연변이가 지금 하나 나온 게 아니냐. 어쨌든 하여튼 큰 돌연변이든 큰 인물이든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저 신해철 씨 아까 그러니까 여자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로맨티스트 아주 낭만주의자 같아요. 좀 그런 쪽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런 남자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아주 소소한 신경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바빠서? 마음은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마음은 많이 쓰려고 하는데, 네. 그 자잘한 일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건망증도 있고 그래서. 건망증. 오히려 어렸을 때는 조금 딸처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사근대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는 굉장히 예.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왜 생신이 맞으셨다든가 그런 날 네. 선물 같은 거 좀 해드리시는 편이죠.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릴 때는 히트작을 많이 남겼죠. 히트작을. 예, 어머니께서 기억에 남는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계시다요. 한번 직접 여쭤볼까요? 그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막 종이를 이렇게 가위질도 할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찢어가지고 엉망으로 막 찢어진 데다가 뭐 10원, 50원, 100원 막 써가지고 그걸 또 봉투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저기 흑장미 하나 그리고 또 생일 케이크 그리고 그래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그걸 넣어다가 갖다 주는데 그렇게 그게 반갑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시죠. 그 예사 아이가 흑장미 그릴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꽃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꽃이 어떤 꽃이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흑장미가 좋으시대요. 근데 흑장미가 그
까만 장미가 아니라 빨간색에서 약간 자줏빛 나는 그게 조금 흑장미죠? 짙은 색이 그게 흑장미인데 그 당시 어릴 때는 까만 장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저도 까만색 그랬어요. 사인펜으로 새까맣게 칠해가지고 장미 딱 써가지고 와, 그래도 굉장히 아주 감성적이고 흔히 아들 키우면은 그런 재미가 딸보다 덜하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릴 때는 딸 같은 짓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참 아주 그럼 어머니께서 요즘에도 신해철 씨 보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징그럽다 그러시던데. 근데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목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신해철 씨의 그 말솜씨라든가 전달력 이런 걸 어머님께 전수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모르겠어요. 감정적인 면은 어머니한테 거의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아들로서 어머님께서 그 평가를 할 때 점수를 한 몇 점이나 준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니까. 그럼 한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점? 글쎄 제가 물론 어머니한테 못난 아들이기는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몇 살 안 된 거에 비해서는 그 평지풍파를 많이 일으켜서 어머니 큰 아버지 돌연변이. 가슴에 상처 드린 일도 많았었고 예. 그랬었는데 그냥 혈육의 정과 가재는 개편이라는 그거에 의거해서 한 80점은 주시지 않을까. 80점. 네. 나는 하여튼 걔 때문에 인생이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네. 내 아들로서는 아주 과거형이네요. 난 정말 행복했어요. 100점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우리 집 아빠 나는 글쎄 한 50점도 안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100점 이상. 예, 아버지는 그러실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런 유감의 뜻을 자주 표하십니까? 아버지요? 가정에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으셔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 하실 때 그걸 힌트 삼아서 모든 걸 저희가 유추해서 그걸 알아내야만 돼요. 어우, 그냥 배경에 어떤 뜻이 있는가. 가정 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저러실까라고 예.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랑 누나랑 저랑 셋이 회의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가정 내에서 권위 이게 있으신 분이군요. 아버님께서. 가정 내에서는 거의 황제이자 독재자이자 아. 권력자이면서 절대자이고.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요즘에 그런 가족 형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저희 집은 인생의 끝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와중에서도 그러면서도 뭐 다른 식구들의 뜻을 무시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예. 근데 어머님께서 아들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도 왠지 흐뭇해지고. 근데 행복했다 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저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무척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어려운 시절 같은 걸 넘겼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면서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이래서 겉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제가 어머니를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일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렵거나 어떤 조언이 필요했을 경우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밤을 새서라도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둘이 같이 손 붙잡고 울기도 하고 글쎄 아까 뭐 그랬던 얘기했잖아요. 것 기타 같아요. 줄 끊어졌을 때. 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님들은 뭐 무조건 희생봉사세요. 그래서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어머님께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평상시에 무뚝뚝해서 못 건넸던 우리 청취자 가운데서 좀 저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좀 인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철 씨의 참여를 들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 참여까지는 아닌가요? 신해철 씨의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해철 씨 가족 분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신해철 씨랑 친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FM 매거진 토요음악 특선 신해철 씨의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해철 씨 어머님 말씀을 통해서 신해철 씨의 아주 개인적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현재 신해철 씨가 90년도부터 적을 계속 머무르면서 두고 있는 4학년 서강대학교 무슨 과죠? 철학과예요. 또 하나의 철학자가 예. 그래서 아마 신해철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사상이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철학 개론도 D를 맞았어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서강대학교 캠퍼스를 저희가 찾아가서 또 거리의 시민들을 통해서 과연 가수 신해철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아봤거든요. 학교는 좀 안 갔었으면. 학교는요? 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아니요, 학생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대부분이 뭐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 개성 있는 음악을 하는 실력 있는 가수다. 가사가 참 좋다. 새로운 시도가 참 좋다. 심지어는 잘생겼다. 아. 이런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칭찬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너무 칭찬만 들으면 또 평상시에 신해철 씨가 많이 듣는 이야기고 하니까 지루하실까봐 욕을 담아주셨군요. 욕이라뇨.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분들의 음성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에 신해철 씨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길고 막 그러고 오시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아지지가 않거든요. 조금 더 순수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아, 머리 스타일하고요. 그 노래 부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꽁지머리 하고 다니? 아, 신해철 씨요. 서강대 철학과 나온 걸로 아는데 오, 옛날 저 무한궤도에 있을 때는 참 좋게 봤는데 네. 요새 그 머리 기르고 뭐 그룹 활동한다는데 음악성은 있는데 좀 노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또 무슨 음악성도 물론 작곡하는데 창작도 많이 하지만 네. 좀 외국 일본 특히 일본 가수 흉내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다른 의견은 다 괜찮은데 특히 뭐 일본 가수 흉내 낸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감이 드네요. 그러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저 본인의 창작은 어떻게 어떤 데서 영감을 받아서 하시는지 내지는 외국 음악들을 많이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네. 비슷한 분위기로 나갈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모방하려는 거라서가 아니라. 아니요. 애초에 그 제 창작의 제일 기본되는 원칙 자체가 철저한 모방이에요. 어, 그리고 그런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창작에 도달하는 거고 왜냐하면 제 입장 자체를 서양에서 발생한 팝 음악을 동쪽 가장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데다가 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쓸데없이 서양 음악을 추구하는 입장이면서 괜히 뭐 우리 것은 특별하다든가 하는 얘기는 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넥스트가 쓰고 있는 방법 역시 서양에서 이미 다 한 번씩 시도됐던 방법들이고 단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몇십 년에 걸쳐서 그 서양 대중음악계에서 차례차례로 발생했던 그 장르들을 우리는 지금 늦게 시작한 입장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추구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요소들이 섞이고 그래서 결국 목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과 어떤 변별성이 있는 우리만의 팝이라든가 우리 정서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현 단계로서는 배워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그쪽에서 사용하는 장점 같은 것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괜히 겉도는 것보다는 일단은 따라잡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미 쪽의 어떤 음악의 시류라든가 그쪽 사람들이 했던 방법 같은 것들도 최근에 유행한 음악이 아니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진지한 표정에 진지한 내용의 신해철 씨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 눈매가 막 빛이 나면서 광채를 그리고 그 뭐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배광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까지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칭찬을 배제하고 이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들려드린 거고요. 평상시에 뭐 윤상 씨랑 아까도 친하게 지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상 씨의 불만사항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제 방보다 일단 좀 더 어지럽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늦은 시간에 가서 밥을 달라 그러면은 그냥 굶으라 그럴 때. 아주 늦은 시간에 가서 밥을 달라 그러니까 굶으라 그러죠. 배신자. 브루터스 너무하죠. 아니 왜요? 왜 배신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처음에 윤상이 제 작업실에 놀러 오고 그랬을 때 윤상 2 지금 윤상 네. 2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라면도 안 끓여주고 밥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김치에다가. 이틀에 한 번씩 오니까 쌀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굶으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칭호를 들만하네. 그러면 컵라면이라도 조금 준비를 해주시지. 야밤에 새벽 2시 3시에 오는데 뭐 어디 컵라면 사러 나가기도 위치가 좀 모한 작업실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일찍 오셔야 되겠네요, 윤상 씨가. 한 10시쯤 오세요. 10시쯤 오셔서 밥을 달라 그러셔야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오늘 밤에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바로 다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잡혀 있는 그 스케줄을 저희가 윤상 씨 스케줄을 확인해서
외모가 어떻게 변모됐는지 가서 분명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친구들과 술도 좀 많이 술자석 많이 마련하시는 네, 편이에요? 자주 마셔요. 주종은 뭐 어떤 거? 뭐 여러 가지 다 마시는데 네. 제가 소주만 체질상 못 마셔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소주 못 마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제가 무슨 뭐 술버릇도 아무것도 없고 예. 그냥 아주 많이 취하면 잠드는 거 하나 빼고는 그 자리에서. 예, 뭐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소주만 마시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예. 이건 내가 행동 거지를 조심하려면 이 술은 내가 안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흔히 우리가 술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네. 아직도 소주가 대명사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네. 요즘 젊은 분들 저도 중에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당연히 소주가 좋죠. 예. 그러니까 특별한 술버릇은 없고 예.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 잠에서 헤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니요, 술 마실 때만 얘기가 틀려요. 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취해요. 제일 먼저. 예, 그래서 일단 잠이 들어요. 예. 그럼 주위 사람들이 말리다가 에이 쟤 내버려둬 하고 자기들끼리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많이 취할 때쯤 되면 제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깨어나서 예. 반격을 가해요. 아니 왜들 안 마셔? 막 이러면서 난 잔 적 없다라는 표정으로. 그럼 윤상 씨와는 언제부터 친하게 지내셨나요? 둘 다 데뷔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친해졌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서로 얼굴들은 잠깐 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친하질 않았었고 어느 날 그냥 만났는데 네.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됐는데 너무 빨리 얘기가 통해서 어.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그렇군요. 윤상 씨를 가수로서 작곡자로서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특히나 그 자기 컬러가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윤상 씨는 이제 자기 노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난 노래는 아니잖아라는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번에 환경보호 앨범에서 그 윤상 씨 부분 녹음을 할 때 보니까 네네. 녹음하는 데서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음정하고 박자가 아주 정확하고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불러서 오히려 녹음을 제일 빨리 끝냈어요. 그러니까 요즘 노래를 잘한다라는 의미는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옛날처럼 소리 막 지르고 높이 올라가고 이러는 게 노래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요즘 의미대로 따진다면 굉장히 잘하는 노래인데 예. 자기는 자꾸 이제 가수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앨범 이제는 더 안 내겠다. 예, 제가 그래서 가끔 망치로 한 대씩 때리거든요. 계속 해라. 아유, 망치로 때리지 말고 이왕이면. 좀 망치 플라스틱 망치 큰 거 있어요. 이렇게 뿅 소리 나는 거. 네. 근데 윤상 씨는 그럼 신해철 씨 음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점수를 준다면 뭐 작곡가로서도 우수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등상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연주인이나 어떤 가수의 입장에서는 전교 1등 정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같은 양의 일을 맡을 때 굉장히 좀 피곤해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도 분명 놀 거 다 놀고 그 여유 없는 중간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내고요. 또 웃다 보면 벌써 다 했니? 그러면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럴 땐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두려움 없는 사람. 신해철 씨. 왜냐하면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판 한 장 내고 싶어서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예. 그러니까 난 언제 저 판 한 번 내보고 녹음실 스튜디오에 들어가나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뭐 스트레스 쌓이거나 회의가 좀 든다고 해서 불평하면 굉장히 사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챙이적 생각을 해요. 항상 어려울 때. 알겠습니다. 겸허한 신해철 씨의 자세를 저도 좀 본받아야 되겠는데요. FM 매거진 토요음악 특선 1부에서 가수 신해철 씨의 주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과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 서강대학교 캠퍼스까지 찾아가서 그리고 절친한 가수 윤상 씨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어떻게 지금 좀 추우세요? 굉장히 춥군요. 예. 조금만 벗겨봅시다 해서 오늘 저 감기 들기 직전까지 모습으로 저희가 좀 몰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옷가지들을 챙겨 입으시고요. 2부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전위 정신, 한국의 누벨바그 뮤직의 기수 신해철. 얼마 전에 새롭게 선보인 그룹 넥스트의 음악을 듣고 시인 유하 씨는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앨범 속지 안에 써있던 글이니까 봤죠, 저도. 누벨바그 하면 뉴웨이브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이란 뜻이라면서요. 저 예, 처음 알았는데. 영화 용어래요. 예.
제가 들어봐도 뭐 전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넥스트 음악은 정말 새롭다는 것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연주곡, 랩송이라든지 뭐 하여튼 한 장의 음반에도 무지무지한 욕심과 정열이 묻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음반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지금 저희 멤버들이 68년생, 67년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쯤에 디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디스코서부터 이제 팝 음악에 빠져들어서 그 이후에는 하드록, 뭐 프로그레시브, 재즈, 블루스 이런 것들을 거쳐서 팝 음악의 한 장르들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접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프로로 음악을 하게 되면서 네. 좋아했던 모든 장르의 음악들을 분해하고 종합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판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다양한 그런 색깔들이 모여 있는 음반이고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제 중구난방에 네. 헷갈리는 그런 판이죠. 네, 누벨바그 음악의 기수 신해철 씨와 앞으로 1시간 더 만나겠습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하고 안녕 두 곡을 라이브 앨범에서 계속 들어보죠. 영어 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많이 나지만 조금 나오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팝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둘째는 예전에는 자꾸 이런 말 하면은 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해서 네. 잘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우리들도 국제성 있는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일본의 어떤 팝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은 안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팝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나 이런 것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교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다들 느끼고 있는데 막상 국내용의 어떤 히트곡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제색을 가지는 음악들이 몇 곡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사실 그 영어 가사를 중간에 일부라도 사용한 곡들이 히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꼭이 법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대중들이 지탄을 하는. 예, 뭐 지탄을 일종의. 하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스스로 알아서 안 틀 것 예, 같고 예. 그래서 전혀 방송을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영어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이 오히려 방송을 타는 그런 현상이 몇 번 일어났었는데 뭐 그래서 꼭이 뭐 죄의식을 느낀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에서 한둘 대비해서 결국 실패를 하더라도 뒤에서 그 점차로 국제 세계에 대한 것들을 갖추고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후배님들도 나타날 거라고 믿고요. 네. 또 그 어떤 성공적인 것들은 아니고 그게 시행착오고 오류고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토양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네. 얼마 전에 뭐 저 TV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주간지를 보니까 영어 가사에 관한 찬반 이렇게 왜 이렇게 페이지 반으로 나눠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찬성의 의견을 어떤 프로듀서가 쓰셨는데 그 예를 들기를 넥스트의 도시인에서 This is the city life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말로 했다면 그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을 그 글에서 던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공감이 가는 거기서 만일 더. 이게 도시인이다 이랬다가는 좀 그렇죠. 그런데 예. 서로 간에 자제해야 될 문제라고 믿어요. 그래서 스스로 창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네. 듣는 분들도 그렇고 물론 길거리에 나가면 영어로 되고 외국어로 된 간판들 많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우리말로만 간판을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영어 간판이 돼 있는 게 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적당히 해결을 봐야 될 문제겠죠. 네. 영어를 쓰기 위한 영어가 아니고 네. 절대 필요한 자리에. 오늘 FM 매거진 토요음악 특선 신해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 순서에서는 음악적인 면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넥스트의 음악이 아무래도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넥스트 세 사람이 팀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분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요. 기타를 맡고 있는 정기송 씨는 67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위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여름사냥이라는 팀에서 기타를 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처음 TV에 모습이 비쳤던 그 공연에서 내일은 늦으리. 예 거기서 기타 돌리고 머리 흔들고 그랬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드럼 맡고 있는 이동규 군은 저랑 국민학교 동창이고 아, 그러세요. 예, 예전에 어느 국민학교죠? 영훈 국민학교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 라이브 앨범에서도 중간에 드럼 이동규 그러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 전에 무한궤도 때부터도 저랑 같이 했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아까 일부 순서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니까 훨씬 마음이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어떠세요? 제 경우도 그래요. 물론 그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애초에 사실 솔로라는 게 굉장히 어색했었고 저한테는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또 그 대중음악계 전체 어떤 구조라든가 매스컴 안에서 그 솔로 싱어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비애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뭐 그런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친구들하고 같이 우우 몰려다니면서 음악하고 싶어서라는 가장 그 간단한 이유면서 근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룹과 솔로의 차이는 명확하게 신해철 씨가 음악한다는 건 똑같죠. 그런데 복잡한 용어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엔 친구들하고 우르르. 우르르 와글와글 떠들면서 음악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예. 또 음악적으로 제가 모자라고 그런 것들을 저희 동료들이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요. 네. 거기서 우르르는 신고산이 우르르하고는 틀린 거죠. 신구산이 우르르라기보다는 발냄새가 우르르 쪽인데요. 아까 처음부터 계속 가을 분위기 얘기를 제가 여쭤봤더니 발냄새 쪽으로 가서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는 이쯤에서 노래를 듣는 게 낫겠습니다. 넥스트의 도신 처음에 막 차량 소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신해철 씨도 스스로 본인이 도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으로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마음에 고향이 없는 네. 그러니까 뭐 시골에 가면 이렇게 그림 같은 냇물이 쫙 흐르면서 외할머니가 손을 들어주는 외할머니. 그런 고향이 없는 그런 도시인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만약에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 요즘에 단감이 많이 나오는 철이니까 충북 영동에 곶감만 드는 데가 아주 거기 막 공기 좋고 물 좋고 막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 장기간 한 1년 정도 기거할 의사는 있으세요? 글쎄요. 잠깐 며칠 쉬고 오는 건 좋은데 네. 저는 역시 도시 체질인가 봐요. 물론 도시입니다. 요즘은 농촌도 뭐 굉장히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묘사하면 농촌분들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예. 지금 고통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에서 태어났고 제가 도시를 꼬는 가사를 많이 쓰긴 했지만 예. 저는 도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삭막한 곳이고 물론 많은 그 나쁜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여기서 그래도 발 붙이고 그런 것들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걸 생각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무대에서 저 넥스트의 도시인과 조영남 씨의 도시와 안녕을 다시 들으면 큰 분위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인 듣죠. 도시인 신해철 씨의 넥스트가 함께한 도시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복잡하게 됐나요? 그냥 넥스트 하시면 편하겠죠. 네. 근데 이제 신해철 씨가 도시인이시라니까. 근데 그 중간에 여성 음성 나오잖아요. 네. 아우도 아니고 저는 흉내 잘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한 거죠? 아우. 네. 굉장히 고음, 예. 샤우트. 네. 그 누구세요? 누님 아니세요? 혹시? 후배 여자 가수예요. 예. 그런데 저런 용의 소리들을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상업적으로 쉽게 쓸 수 있도록 파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서양 여자다라는 게 표가 나요. 그래서 가사는 영어 쓰면서 저 고음 소리는 한국 여자가 하는 걸 하고 싶어서 예. 제가 어렵지만 좀 바보짓 하는 것 같다고 싫어하거든요. 그거 시키면 와서 마이크에다도 계속 아우 아우 이러는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디스크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불러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김한선 씨 아니죠, 혹시? 아니죠. 아니 난 아우 소리만 나면 그냥 김한선 씨 생각이 나길래. 그리고 요즘번에 녹음할 때 신해철 씨가 김한선 씨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그 방송을 또 김한선 씨가 들었어요. 저런 잘됐다 칭찬했는데. 그래가지고 김한선 씨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네. 또 신해철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FM 매거진에서는 본의 아니게 이 가수 저 가수를 이상하게 연계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수들끼리의 화목을 도모하는 음악 나갈 땐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룹 넥스트는 어떤 음악들을 선보이실 생각이시고 흔히 저 솔로 하다가 그룹 하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기 쉬운데 이 그룹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으로는? 오래 지속되는 거는 어떤 그룹의 음악이라든가 뭐 상업적인 거라든가 하는 거보다는 먼저 우리 인간적인 관계가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면에서는 이제 저희 팀이 아직까지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 네. 너무 좀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아서 그렇지 호흡들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매스컴이나 다른 분들이 넥스트의 음악에 대해서 뭐 새로운 거다, 뭐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는 뭘 할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예.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냥 다음에 해봐서 가장 좋은 거, 네. 우리가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어떤 복잡한 계산하에서 음악을 만들고 그러는 것들이 꼭 바람직하진 않으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악. 즐겁게.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참들 즐거워하는구나라고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야말로 넥스트 남아있는 일들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신해철 씨는 처음 솔로에서 넥스트로 이렇게 그 그룹 활동을 재개할 때 신해철과 넥스트로 하지 말고 네. 제발 넥스트라고 해다오라는 이야기들을 만난 사람마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네. 일부 잡지사에서 끝끝내 신해철과 넥스트라고 쓰는 바람에 어떤 데선 신해철의 넥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사람들이 저기 신해철과 넥스트 간다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네. 그렇게 보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러우시기까지.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 그룹을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부에서는 글쎄요, 뭐 제 체면 살려주느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에 굉장히 손해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넥스트라는 팀 안에서 제가 존재해야만 물론 우리 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음악하는데 그게 가장 편해요. 가장 즐겁고 제가 우리 밴드의 멤버라는 사실이 굉장히 즐겁고 네.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넥스트의 멤버라는 걸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넥스트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처음 생각은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맥락 외에도 정기송 씨나 이동규 씨나 신해철 씨나 똑같이 그 그룹에서 기여하는 바가 33.3% 3등분으로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도 있나요? 물론 우리 셋은 똑같이 일을 나눠서 하고요. 네. 그리고 돈도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렇습니까? 정말이세요? 예. 네. 그거는 음악 외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리고 처음에 그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요계의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었어요. 솔로들이 대접을 받고 그룹들이 찬밥을 먹을 때 네. 그리고 같이 출연한 어떤 야외 공개 프로라든가 예. 어떤 무대에서 제가 솔로이기 때문에 조금 편한 대접을 받고 그룹에서 연주하는 분들이 저보다 몇 년 선배가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룹 출신이었다는 그 감정적인 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예. 속으로 울컥울컥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숫자도 훨씬 많고 고생도 훨씬 많이 하고 그리고 장비들 낑낑 짊어지고 다니는 데 그렇죠. 비해서는 오히려 이제 돌아오는 것들은 훨씬 적죠. 그리고 어느 국가든 간에 그 대중음악계의 발전적인 면을 끌고 가는 것들은 대부분 그룹들이고 그리고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들은 솔로싱어들이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만 유독 지금 편중 현상이 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룹으로 돌아갈 때는 신해철과 넥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솔로의 이점도 취하면서 예. 그룹의 이점도 취하는 박쥐 같은 행동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이름 접어두고 예. 가령 그룹 하면서 이제 저도 사람인데 옛날에 솔로 때는 돈도 더 잘 벌 수 있었는데라든가 네. 그런 생각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말고 못하겠죠. 아예 포기하려면 돌아가고 어영부영 신해철과 넥스트에서 양다리 걸치려면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본인의 성격도 일상 생활에서도 그런가요? 모든 면에서? 좀 이거 아니면 저건데 너무 심해서 그리고 흑백 논리 때로는 남들한테는 그러니까 신조 중에 하나가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자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뭐라고 그러기 싫은데 네. 저 자신한테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항상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형의 기사 2, 네. 인형의 기사 1은 어디 갔어요? 인형의 기사 1이 앨범 첫머리에 있는 연주곡 예, 으하하하로 시작하는 연주곡이고요. 예. 그리고 2는 이제 1하고의 어떤 이미지상으로만 연결을 갖는 노래예요. 네, 굳이 1, 2로 분리형을 채택하신. 그것도 역시 새로운 실험 중에 하나였었는데 인형기사 2 가사가 사실 유치해요. 굉장히 유치한데 좋던데 저는 낭만적이고. 어렸을 때 어떤 낭만적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매몰차게 이렇게 싹 돌아서 난 어릴 때 몰라라고 얘기하면은 유치할 수도 있는 가사거든요. 네, 그래서 인형의 기사 1에서 어떤 어렸을 적의 만화적인 이미지라든가 동화에서의 세계라든가 지금 와서 유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해서 분위기를 잡고 그리고 2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렸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저희 FM 매거진에서 토요음악 특선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 중에 하나인데요. 1부에서는 조금만 벗겨봅시다 순서가 바로 그것이었고 2부에서는 모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양성희 씨라고요. 신해철 씨가 아주 익히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전에 나누신 적이 있기 때문에 멋진 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그 이산 가족들이 재회할 때 굉장한 울음바다가 되고 나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웃음바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양성희 씨를 일주일 만에 또 전화로 만나게 되는군요. 양성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느낌이 더 새롭네요. 아니 드디어 신해철 씨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오셔서 두 분이 전화로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이렇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인사를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너무 좋아하신다. 누가요? 양성희 씨가요. 제가요? 예. 신해철 씨가 아니고요. 신해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좀 하세요. 네. 신해철 씨요. 제가 아마 8월 달에 인터뷰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취직되셨다면서요. 아니 그런 유언비어가. 그래서 제가 그 8월 달에는 언뜻 보실 때 머리가 네. 이렇게 이제 묶기는 조금 좀 어려운데 억지로 묶으셨다랄 정도로 머리가 좀 그러셨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머리가 제일 많이 자라신 것 같아요. 네. 밥 먹은 게 다 머리로 갔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내일이면 늦으린가요? 예. 내일은 늦으리. 네, 내일은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예. 늦죠. 딱 틀었는데 신해철 씨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딱 봤을 때 그 머리하고 그 액세서리하고요. 예. 빨간색 리본하고 굉장히 선정적이었거든요. 선정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넥스트 음악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느낀 딱 첫 느낌이 신해철 씨가 상당히 외롭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왜요? 왜냐하면 신해철 씨 보면 음악이요. 이제 재즈 카페에서 약간의 외로운 노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지 우리 세대의 외로움 있죠. 같이 있어도 외롭고 서로 따로 놀고요. 그런 외로움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인에서는 직장인의 외로움을 얘기했고요. 네. 네. 그 턴 오브 더 TV에서는 보면 온 가족이 모두 앉아 TV를 보면서 얘기도 필요 없다 이런 대목이 딱 나오는데 네. 가슴이 팍 아프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정말 이렇게 친한 듯 하면서도 서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셨고 아버지와 나에서는 왜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거 이해하지만 서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 들으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외로우시니까 외롭고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된 자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넥스트 첫 판에서는 너무 고독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봐요. 직장인, 현대의 젊은이, 가장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판에는 더 이상 고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 2집에서는 뭐 떡방앗간의 외로움, 떡방앗간의 외로움, 가수의 외로움, 어느 항공회사 여직원의 외로움 구체적으로 나가실 것인지 아니 근데 왜 떡방앗간에 거기서 좀 티네요.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독 쪽으로 음. 하실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고독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가지고 네. 다른 쪽으로 나가실 것인지 음. 또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 그렇거든요. 떡방앗간을 지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판 낼 때 제가 좀 외로운 상황이냐 네. 아니면은 뭐 데이트라도 몇 번 하고 있는 상황이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양성희 씨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뭐 더 이상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신지요? 있어요. 우리 네. 이제 넥스트 보면요. 제가 이제 고독이라고 느낀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넥스트 음악을 들어보면 보통 신해철 씨는 이렇게 랩이라든지요. 이렇게 나레이션 기법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느낌을 딱 받으면 참 신해철 씨가 주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의도하시고 넥스트 1집을 내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1집에서의 그 테마가 홈인데요. 그래서 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그 가족 간의 단절이라든가 네. 고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자체가 어떤 해체돼 가는 상황. 그러니까 구미에서는 이미 그 가정의 개념 자체를 틀리게 보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어떤 친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의 가정이 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떤 동양적으로 가장 그 가부장적으로 묶여 있는 가정인 것 같지만 사실상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따로 노는 네. 오히려 느슨한 것 같은 서양 가정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친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네. 같이 축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데 비해서 물론 우리 그것마저도 없죠. 가정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어떤 아버지의 권위 하에서 질식해서 예. 곁에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따로 노는 뭐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었고 예. 또 하나는 그 사회라는 전체 테두리 안에서 네. 가정이라는 그 하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파괴당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이 이제 집이 아니라 홈이 아니고 하우스로 전락하는 집에 가서 잠자는 곳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하고 외부적으로 그 가정이라는 그 최후의 안식처가 파괴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제가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신해철 씨 나중에 자식 낳으면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거든요. 그러시면요. 나중에 자식 낳으면 아주 좋은 아버지 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내야 되겠네요. 행복을 빌면서. 양성희 씨. 근데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좀 이렇게 말이 잘 되는 상대가 있다. 흔히 일반 생활에서도. 근데 이제 양성희 씨가 매번 우리랑 이제 전화 연결을 하시지만 유난히 신해철 씨의 강하신 면모가 있어요. 그래요? 예. 저도 그걸 느껴요. 예. 우리가 8월에 만났고 이제 10월이 가는 바로 오늘 만났으니까 연말쯤에서 한 번쯤 더 우리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신해철 씨의 좋은 아버지 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말에 좋은 자리를 한번 아니 왜 아버지예요 갑자기? 마련하도록 합시다. 네. 저기 양성희 씨, 저희가요 턴오프 TV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양성희 씨의 날카롭고 그 가사를 분석해내는 능력 보세요. 저는 양성희 씨랑 전화하면 그냥 두 손도 발 다 들어요. 네. 지금 계속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넥스트의 Turn Off the TV. 네, 텔레비를 끄고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완전히 네, Turn Off the TV 넥스트의 음악이었습니다. TV를 원래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요, 좋아죠. 즐겨보세요. 그럼. 특히 어렸을 때는 6시에 만화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그때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서 만화 보고. 전 요즘도 뭐 톰과 제리 이런 거 하면 꼭 네. 보거든요. 근데 늘 같은 포맷이어도 영 질리지 않는. 네, 봐도 재밌고 어렸을 때 한 거 또 해도 재밌고. 그렇죠. 네. 신해철 씨 음악도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신선하고 새롭고. 고맙습니다. 처음에 재즈 카페나 이제 이런 종류의 음악을 들었을 때도 그 충격. 이런 음악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넥스트에서도 역시 그런 여지를 그런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음악에서 우리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좀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 계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과분하고요. 그런 신념을 앞으로도 계속 음악에 담으실 생각인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성원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에 저랑 친한 그 시인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악평이나 반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예술이란 쓰레기가 아니냐. 예. 그래서 어떻게 찬사만 받고 그 시대에 그 달콤한 것들만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
결코 예술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타를 받고 반대를 받고 그러는 것도 이제는 상당히 즐거워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제가 새겨 들어야 될 만한,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될 만한 교훈도 있겠고, 어떤 때는 아무리 욕을 해도 제가 굳세게 견디고 네. 나는 나대로 간다라는 것도 있어야 될 테고, 네. 뭐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해요. 넥스트의 모습을 지난주 일요일에 그 내일은 늦으리 잠실의 무슨 체조 경기장이었나요? 펜싱 경기장이었던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올림픽 공원 내 네. 경기장에서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렸었는데 그 무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넥스트를 필두로 해서, 물론 순서에서 앞이니까 필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주 정말 쟁쟁한 우리 시대 음악인들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음악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무대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가 본인들이 하고 나오신 모양새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여졌는데, 직접 그 무대에 서신 분들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저희로서는 그 행사의 성립 자체에서부터 네. 그리고 그날 공연 또 음반을 내는 과정까지 수동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대중음악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서 첫 번째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반성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그 행사의 의미 자체로서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전에는 그 스테이지 위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공연 성립 자체에 그런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대에 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서로 상식선에서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예. 뭐 그 안에서 뭐 가령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보실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난감해야 할 그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 가령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그건 그 뭐 청바지 상례화됐죠. 찢는 거 가지고 제재를 가하진 않겠다. 뭐 그래서 저희도 그날 하던 대로 그냥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네. 점차 서로 이렇게 해결이 될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TV가 우리 모습을 비추는 데 대해서도 좀 반분이 풀리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때로는 턴 온 더 TV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럴 그 경우에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TV 출연 안 하는 데 대한 그런 신념이라든가 그 이론상의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TV 나간 다음에 저희 팬들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다라는 글쎄요. 그런, 말하자면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팬들은 어떤 때는 친동생이나 친형같이 생각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보고서 즐거웠다는 데야 그렇죠. 뭐 여러 맞아요. 말이 필요 없이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본인들의 음악 그날 아마 턴 오프 더 TV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1999인가요? 네, 그 곡을 하셨죠? 네. 근데 그 가사는 섬뜩하리 많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인지도 모르지만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사들 중에서 처음 부분은 네. 1999년 9월 모든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이게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다라는 걸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 최근에 출생한 신생아들은 기형하였다느니 글쎄 그런 거 뭐 들으니까 막 겁이 나고. 온몸을 피부암이 뒤엎고 있다느니 그런 가사가 나오죠. 예. 그 앞으로 그 환경 음반이 이제 많은 가수들이 그때 협업해가지고 나옵니까? 예, 음반이 곧 나올 거예요. 거기서 다들 합동해서 한 그 테마송도 있고 아마 각각의 곡들이 한 곡씩 들어가는 그런 음반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젊은 가수들의 싱싱한 무대는 늘 반갑습니다. 넥스트의 아버지와 나 들을까요?